청와대 500m 앞 눈 덮인 겨울 언덕에 자동소총을 든 31명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삼은 건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 한 사람이었고, 이 작전의 이름은 훗날 우리가 1.1 사태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단순한 공비 소탕전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지금부터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1.1 사태를 둘러싼 숨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 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 구본관을 기습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 이것이 1.1 사태입니다. 이들은 며칠 전인 17일에서 18일 밤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하한 뒤 서울 북쪽 산줄기를 타고 내려와 결국 청와대 인근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 구상했다는 계획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는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세 자릿수 병력을 침투시켜 본대는 청와대를 기습하고 나머지 조들은 미 대사관, 국방부, 교도소 등을 동시에 공격해 서울 시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뒤 죄수들을 풀어 함께 북으로 돌아가 남조선 내 반정부 세력의 봉기로 포장한다는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이 구상은 베트남에서 실제로 벌어진 테트 공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과 위험 부담 때문에 결국 실제 작전은 30여 명을 보내 청와대만 노리는 방향으로 축소됐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 남한에서는 향토해비군 육군 3사관학교 전투경찰대 그리고 684부대까지 각종 대간첩 대테러 조직이 줄줄이 탄생합니다. 1.1 사태는 단지 공비들이 내려왔다가 잡힌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안보 구조와 정치 지형을 뒤바꾸는 기점이 된 사건이기도 했던 겁니다. 김신조의 회고와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공비 일행은 남하 도중산에서 남욱군들을 만나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습니다. 무장공비들은 이들을 붙잡아 놓고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놓고 당 세포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죄 없는 인민은 죽이지 말자, 어차피 곧 작전이 끝나니 신고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작전 보안을 위해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섰죠. 여기에 얼어붙은 겨울산에서 시신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까지 더해져 결국 이들은 남욱군들을 살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남욱군들은 곧장 군과 경찰에 신고했고 국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과 발자국 비트 흔적 등을 바탕으로 공비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서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산과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병력이 신속히 배치됩니다. 체포된 뒤 김신조는 자신을 추격하던 남한 특공대원들이 북한 특수부대원들과 실력이 거의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당시 남한 사회에 퍼져있던 북한 공비는 초인적인 존재라는 공포와 달리 이미 남한군 역시 상당한 수준의 특수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죠. 1.1 사태의 밤 서울 시내에서는 군경과 공비들 사이에 교전이 이어졌고 그 한복판에 일반 시민들이 가득 탄 시내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김신조의 증언에 따르면 공비들은 이 버스 안에 국군 병력이 가득 타 있다고 오인하고 사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버스는 원효여객 소속 1813번 시내버스로 퇴근길 시민들이 타고 있던 평범한 버스였습니다. 야간이라 헤드라이트 불빛의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고 이미 검문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직후라 판단력이 크게 흐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버스 승객과 기사,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까지 여러 명이 희생됐고 인근 주민들은 서울에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회상합니다. 공식 집계로 군인경찰 민간인을 합쳐 30명 안팎의 사망자와 5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우발적인 오인 사격과 난사 속에서 삶이 끊어진 이름 없는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했습니다. 정부는 1.1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위협과 안보를 내세우며 권력을 더 공고히 했고 이는 이후 유신체제와 7.4 남북공동성명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대한 명분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한 공비 침투, 미수 사건으로만 기억한다면 그 안에 있었던 수십 명의 평범한 삶과 이후 만들어진 제도와 권력의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